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녀 아나스타샤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후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대중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나스타샤임을 주장하는 여러 명의 여인이 나타났지만 모두 로마노프 왕조의 막대한 유산을 노린 사기극이었음이 최근에 와서 법의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초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당한 러시아군은 12만 명이나 전사하고 6만 명이 포로가 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전제 정치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러시아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은 니콜라이 2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1917년 2월 2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식량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곧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제의 진압 명령은 충성심이 바닥난 병사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곳곳에서 항의 집회와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미하일 대공에게 차르 자리를 넘기고 물러났지만 그 역시 제2계승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 이외 두마의 지도자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마의 지도자 알렉산더 케렌스키 역시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국민과 군대를 실망시키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러시아를 전선에서 이탈시킬 속셈으로 반전을 주장하던 레닌의 러시아 복귀를 도왔지요. 러시아로 돌아온 레닌은 종전, 근로조건 향상, 식량과 부의 재분배 등을 내건 감동적인 연설로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리하여 볼셰비키당의 세력이 크게 커지자 레닌은 과도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적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17년 10월 24일 볼셰비키 당원들이 도시의 여러 시설들을 습격하고 장악하는 것으로 쿠데타가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도 없었으며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던 케렌스키는 도주했습니다. 이로써 레닌의 1917년 혁명은 무혈로 완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레닌의 쿠데타는 이내 유혈이 낭자한 내란으로 변화했습니다. 민족주의자, 제국주의자, 반볼셰비키 인사들이 혼합된 연합세력이었던 백군이 볼셰비키당에 대항해 나섰기 때문입니다. 내란은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1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적군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으며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다 궁금한 것은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들, 즉 황후 알렉산드라와 네 딸, 그리고 아들 알렉세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이겠죠. 니콜라이 2세는 1917년 2월 퇴위를 선언한 뒤 알렉산드롭스키 궁에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여름에 토볼스크로 보내졌고 1918년 봄에는 볼셰비키당에 의해 예카테린부르크라는 작은 도시로 옮겨진 바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이파티예프라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 연금되어 볼셰비키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레닌은 혁명 후 바로 황제 일가를 재판에 회부할 생각이었지만 내란이 격화되자 일단 살려둔 것이죠. 그러나 7월 중순 백군의 선발대가 예카테린부르크로 접근하자 레닌은 황제 일가가 백군에게 구출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마침내 1918년 7월 17일 새벽 명령을 받은 볼셰비키 경비병들은 황제와 황후, 매황녀와 황자, 그리고 시종들 전원을 지하실의 한 방으로 몰아넣고 총사령을 집행했습니다. 총탄을 맞고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총검으로 잔인하게 난자했다고 합니다. 이때 죽은 것으로 믿어지는 아나스타샤는 니콜라이의 5남매 중 사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나스타샤가 생존해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많은 여자들이 자기가 생존한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애나 앤더슨이었습니다.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수십 년이 흐르고서도 베일에 쌓인 황제 가족들의 매장지 때문에 이런 의혹과 주장이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1년 예카테린부르크 인근에 위치한 집단 매장지에서 니콜라이 황제, 알렉산드라 황후와 딸 3명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알렉세이 황태자의 유골과 아나스타샤 또는 마리아로 믿어지는 나머지 딸 한 명의 유골도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분석과 DNA 검사 결과 이들의 유골이 모두 로마노프가의 일원임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1918년 같은 날 죽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스타샤의 생존설은 2007년 이후 물증과 과학적 분석으로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했던 애나 앤더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폴란드 땅이 된 서프러시아에서 1896년에 태어난 애나 앤더슨의 본명은 프란지스카 스안스코프스카였다고 합니다. 애나 앤더슨은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한 후 사용한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1920년 2월 27일 베를린에서 애나 앤더슨이란 여자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애나 앤더슨은 자신이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가 탈출한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애나 앤더슨은 귀의 모양, 발의 모양 등에서 아나스타샤와 유사한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러시아 황실의 여러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 러시아 제국의 귀족 몇몇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그녀를 아나스타샤라고 믿고 그녀의 과거 찾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나 앤더슨은 곧 옛 러시아 황실이 남긴 막대한 유산에 관한 소유권 반환 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애나 앤더슨이 러시아어를 모르고 독일어를 사용한다는 점, 중요한 곳에서 쉽게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점, 애나 앤더슨과 아나스타샤의 얼굴이 확실히 다르다는 점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제국 황족 출신의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던 마리아 표도로브나는 애나 앤더슨이 러시아 황실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며 그녀를 절대 만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애나 앤더슨이 제기한 소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화되었지만 결국 독일 법원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애나 앤더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1968년 지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버지니아주의 샬럿츠빌로 이주했고 미국인 잭 매너헨과 결혼했습니다. 애나 앤더슨은 부유한 자신의 남편 잭 매너헨이 장래에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남자라고 언론에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나 앤더슨은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지원자들의 후원금에 의존해 생활했다고 합니다. 1994년 앤더슨의 생체 조직을 1991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발굴된 유골들과 대조해 본 결과 애나 앤더슨의 유전자는 모마노프가의 유전자와 아무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아나스타샤의 생존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애나 앤더슨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몇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볼셰비키 당국이 니콜라이 황제의 일가를 전부 처형하고서도 가족들이 모두 안전한 곳에 있다고 거짓 발표를 한 점, 소련이 붕괴된 1990년 이전까지 아나스타샤를 포함한 로마노프가 일가족을 처형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나스타샤를 소재로 하는 여러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1956년에 개봉된 잉그리드 버그만과 율브린너 주연의 영화 아나스타샤는 잉그리드 버그만의 명연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애나 앤더슨이 마치 살아있는 아나스타샤와 같다는 환상을 대중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상으로 현대과학으로 밝혀진 비운의 황녀 아나스타샤와 관련된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